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부터 볼게요. 원인은 신생아의 이제 어떤 적혈구가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면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괴가 되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많은 양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적혈구에서.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되면요. 제가 이제 대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햄과 글로빈으로 나뉘고 다시 이 햄은 그쵸, 빌리루빈을 만들게 되죠. 빌리버딘, 뭐 빌리루빈 그쪽 그런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리루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쵸, 1차적으로 인다이렉트 간접 빌리루빈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그쵸, 간접 빌리루빈 생성이 증가하면서 이게 황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적인 거라기보다는 생리적으로 이 시기에 적혈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인다이렉트가 다이렉트 그쵸, 빌리루빈으로 포합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우리가 unconjugation 그리고 이게 conjugated direct 이런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onjugated라고 하는 게 이제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건데, 그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게 포합 과정이 필요한데요. 포합이 일시적으로 제한이 생겨서, 그쵸? 다이렉트가 안 되고 인다이렉트 형태로 머문다는 거죠. 따라서 간접 빌리루빈이 증가되니까 또 황달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임상 양상이겠죠. 보통 그쵸, 2, 3일 정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황달입니다. 자, 그리고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쵸, 하루 24시간 이에 보통 5, 많아도 5 정도 속도로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생후 한 4일 정도까지는 그쵸, 5에서 6 정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늘어나지 않지만, 자, 이거는요, 통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쵸, 항상 예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물게는요, 한 10% 정도는요, 이렇게 높게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이 높죠, 그쵸? 요런 경우는 이제 좀 이제 그쵸, 드물게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높아졌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쵸, 피크를 찍고 그쵸, 보통 이제 한 2, 4일 정도에 피크를 찍고 이제 다시 일주일 이내에 돌아오는 패턴이 조금 이제 흔한 패턴인데요. 그래도 그쵸, 이제 미숙아의 경우는 늦게, 이거보다 늦게 나타났다가 계속 좀 이제 지속적으로 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드물게 만사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게 유지되는 게 조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일주일 내에 뭐 이렇게 사그라드는 양상이라고 했는데, 많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쵸, 한 뭐 2주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쵸, 시기적인 건 그렇게 그쵸,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황달, 신생황달이라는 건 굉장히 뭐 원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 감별이 또 중요합니다. 병적인 원인이 인지 아닌지 그걸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황달 원인 중에서도 이제 생리적 황달이라고 하려면 다른 데 이상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뭐 그쵸,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에 벗어나는 경우 제가 한 2, 3일 정도에 나타나는 그쵸, 시작되는 황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드물게 그쵸, 우리가 뭐 5, 6에서 그쵸, 피크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지만 훨씬 높게 15까지 치솟을 수도 있고요. 보통 7일 이내에 정상화 그쵸, 한 이 정도보다 이제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지만 뭐 10일 그쵸, 한 뭐 14일까지도 쭉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에서도 그런 경우가 그쵸,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2, 3일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일찍 나타났다.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요 시기에 나타나는 게 용혈성 빈혈 같은 게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을 또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좀 많이 상승하는 경우, 그쵸, 이런 것도 다른 원인 없는지, 그리고 많이 높아지는 경우, 그쵸, 뭔가 이제 위험 인자는 딱히 없는데 왜 많이 높아졌지? 그쵸, 그런 것들은 방치해서는 안 되죠. 일단은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죠. 뭔가 정상 패턴을 벗어날 때는 그쵸, 이런 걸 이제 룰아웃하고 그쵸, 제외를 하고 이게 괜찮다 하면 신생아였던 그쵸, 생리적 황달에 약간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이제 오래되는, 그러니까 뭔가 생후, 그쵸? 이게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경우도 뭔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쵸? 정상적인 패턴을 벗어나고 조금, 그쵸? 병적일 수 있는 그런 소견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쵸? 도대체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후 3일 된 신생아가 무릎까지 황달이 일어났거든요. 자, 우리가 가만히, 그쵸? 황달이 없는 게 제일 정상이고요. 이게 점점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다가 무릎까지 내려온 건 좀 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손발, 말단까지 황달이 내려오게 되면 이건 좀 많이 심각하다. 그쵸? 좀 중증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PBS, 말초도말 해봤더니 적혈구가 너무 동글동글하죠. 입체적인, 그쵸?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구상적혈구증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의심이 되죠. 자, 이게 적혈구가 너무 동글동글동글하면요, 이게 잘 깨지거든요. 그쵸? 잘 깨지게 되면서 용혈성 빈혈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빈혈이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낮게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 시기에 그쵸? 3일 정도의 백혈구 만은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만에서 2만까지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그리고 망상적혈구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건 미성숙한 거죠. 굉장히 이제 말초에 높아졌다라는 건 자꾸 깨지니까 그쵸? 깨지는 걸 회복하다 보니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혈성 빈혈에서 나타난 특징이죠. 자, 구상적혈구증이 점점 더 의심이 되죠. CRP는 뭐 그쵸? 염증 수치인데 딱히 괜찮고요. 총 빌리루빈이 굉장히 높죠, 지금. 그쵸? 근데 이제 직접은 굉장히 낮죠. 이 둘의 차가 지금 간접 빌리루빈이고 나머지는 그쵸? 17.8 정도가 되겠네요. 자, 굉장히 높습니다. 간접 빌리루빈이. 따라서 그쵸?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헤모글로빈이 깨져가지고 그쵸? 바로 생성되는 건 간접 빌리루빈이라고 했고, 자, 다 그쵸? 이런 식으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하면 그쵸? 3일이 됐다라고, 그쵸? 3일 정도가 됐을 때 황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쵸? 시기적으로는 혹시나 이제 그쵸? 생리적 황달은 아닐까 했지만 그러기에는 그쵸? 다른 병적인 소견이 다 관찰이 됐고 따라서 감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총 빌리루빈도 이렇게 너무 높게 치솟았죠, 지금. 이럴 때는 다른 질환 감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감별해보니까 다른 원인이 나타났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쵸? 이제 생리적 황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10일이 됐는데 황달이 보였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쵸? 언제 시작됐는지 점점 한 3, 4일 됐을 때부터 황달이 나타나서 점점 심해졌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3, 4일 정도에 시작될 수 있는 황달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통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죠. 따지고 보면은 그쵸? 어떤 유전적 질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쪽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감별해 나가는 거죠. 자, 이거는요, 혈액형 같은 건 왜 말을 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혹시나 그쵸, 용혈성 빈혈, 그쵸.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이 잘 안 맞고, 그쵸. RH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아서 이런 게 이제 용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쵸, 관계가 이런 게 일어날 시기는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가 아니다. 그쵸, 이런 것은 배제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혈색소 괜찮네요. 그쵸? 그리고 보시면 CRP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폐혈증은 약간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것만으로 이렇게 확실히 딱 감별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총 빌리루빈 같은 경우 그쵸, 빌리루빈 역시 높네요. 그리고 직접 빌리루빈이 0.5라는 건 간접 빌리루빈이 지금 17이라는 소리죠. 자, 간접 빌리루빈이 높은 경우라는 거고 따라서 담도 폐쇄라든지 간염 같은 거는요 직접 빌리루빈이 약간 높아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정도가 남죠. 그쵸? 그리고 이 쿰즈 검사라고 하는 거 혹시 면역, 그쵸? 용혈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쵸? 리버 펑션 테스트 간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딱히 문제 없죠. 따라서 간염도 더욱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합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3, 4일 정도에 나타날 수 있는 거 아까 그쵸? 생리적 황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10일이 됐는데도 그쵸?
이렇게 드물게 높아지는 형태의 생리적 황달 가능은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모유황달도 가능합니다. 모유황달은 보통 우리가 일주일 정도, 그쵸? 일주일. 그리고 조기황달은 한 5에서 7일 정도 사이에 나타날 수 있고요. 뭐 4에서 한 7일.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도 모유황달로 그쵸?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소견입니다. 모유황달도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상을 봤을 때 불가능하진 않다. 그쵸? 모유황달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전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생리적 황달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